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9의 최대 라이벌이 무너졌다. 2. 한국을 혼란에 빠뜨린 또 다른 유럽 국가. 대한민국은 70년 만에 모든 물자를 받는 국가에서 이제 반대로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강대국들은 이제 당황함을 뛰어넘어서 한국에 서둘러 연락하는 국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폴란드에 이어 에스토니아까지 한국의 퀵서비스를 받은 나라들은 만족감을 표했는데 궁극적으로 왜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는지 다시 한번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국에 첨단 무기가 필요했다고 한국에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당시에 한국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에 휩싸이며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많은 누리꾼은 왜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에 무기를 요구했나 하는 이유는 제대로 알 수 없었는데요. 실제 당시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 연설한 뒤에도 우크라이나의 움직임은 꽤 적극적이었습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한국의 지대공 미사일 방어 재개인 천궁을 보기 원한다고 밝혔고 실제 해당 생산업체인 LIG, 넥스원과 미팅을 추진하며 직접 그들을 보고 무기를 요청하려 했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당시 여론과 엄중한 국제정세 분위기상 한국에서는 곤란하다는 반응이 많이 나오면서 이러한 미팅은 취소되었지만 뭐가 있는지 훤히 꿰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 측에서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무기 리스트를 넘겨줬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주된 이유 중 하나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일부 무기 생산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제블린과 같은 대전차 무기는 유도장치 등의 핵심 반도체 생산이 지연되어 출하가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러시아는 전선에서 탱크가 맹위를 떨치고 돈바스 지역의 점령 부분을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무기 지원이 타이트해지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에도 그런 요청이 더해진다는 의견입니다. 나토 역시 한국과 군사훈련을 자주 해오면서 비슷한 무기 요청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은 나토 국가가 아니지만 중요한 나토의 파트너 국가로 훈련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나토에서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대한민국 자국 결정에 달려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자율인 것처럼 하면서도 나름대로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라고도 해석되는 것이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나토 등 서방 측에 끊임없이 무기 지원을 요청하던 국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정세와 주변국의 움직임 가운데 그러한 이유가 인제야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왜 그렇게 많은 국가 중에 한국의 무기를 유독 갖고 싶어 했는지 점점 더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주변국들의 나온 정황은 왜 한국이 주목받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당시 많은 이들은 한국에서 곧바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일단은 가장 많이 제기된 문제가 러시아와의 불곰 사업 등 각종 기술이 러시아 기술이 적용된 게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미사일 기술 중 많은 부분은 러시아로부터 왔다는 것이 관련 분야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무기 같은 경우에는 기술 제휴가 거의 없었고 무기 자체를 통째로 사와야 하는 게 대부분이었으며 장비를 정비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불가능해 미국에서 정비를 해주는 것조차 비용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방산 사업을 철저하게 국가 비즈니스로 분류하다 보니 근본이 되는 군 기술이 쉽게 유출되는 것을 꺼렸습니다. 2013년에 발사되었던 우주발사체 나로호의 경우에는 핵심 기술이 러시아 것임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최근 누리호의 경우에는 모든 기술을 국산화시키면서 한국도 7번째 발사국이 된 바 있습니다만 이러한 중간 단계에서 러시아 기술의 역할이 절대 작지 않았다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러시아 군 기술이 적용된 일부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고 여기에 최근 10수년간 러시아와의 북극 개발과 더불어 각종 경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영향도 있었습니다. AN지선이 대거 투입되는 야말 프로젝트를 비롯해 극동 개발은 한국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또한 지정학적으로 러시아는 한국과 매우 가깝고 장차 통일된다면 한국과 국경을 맞닿은 국가이기 때문에 예초에 이들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봤자 좋을 게 없으며 적당히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한국과 같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열강에 둘러싸인 국가들은 추후 정세 변화를 감지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러시아의 한국이 비우호 국가로 분류되면서 좋지 않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도 부담스러운 국면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은 상황으로 우크라이나 정세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요 매체 등은 돈바스 지역이 점차 러시아로 기운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6월 만 4차례 대만의 반공 식별구역을 침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전 발발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면서 러시아 꼴이 날 수가 있다고 말했으며, 서방의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결사 항전으로 키 비우기에서 러시아를 격퇴하는 모습도 보였긴 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전황은 장기전이 되면서 갈수록 우크라이나가 불리해진다는 국면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등장하자마자 최근 중국은 대만 해협에서 미국 보고 항해하지 말라는 엄포를 놓았습니다. 잠잠하던 중국이 러시아 전황을 보면서 미국에 맞대응하며 대만 관련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한 지정 학적에서 위치해 한국은 자주국방을 강화하되 주변은 자극하지 말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뜻밖의 한국의 무기를 유럽에서 대거 주문하겠다는 오퍼가 들어온 것입니다. 유럽은 현재 러시아 침공의 충격으로 인해서 독일이 군사화를 서두르는 등 초비상에 걸린 모습입니다. 일부 국가들은 현재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을 검토하면서 무기 수입을 빠르게 체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 중에 러시아와 국경을 맞닿으면서도 가장 급한 나라들이 한국을 본격 콜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들은 구체적으로 재고 뭐하고 생각할 시간도 없으며 가장 단기간에 빠르게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을 원한 것입니다. 우선 마리우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한국에 방문하여 K2 전차 180대 구매 의사를 밝힌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180대라면 이것만 해도 3조 원대의 작지 않은 규모로 K2 수출 사상 최대의 실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폴란드가 여기에 더해서 훨씬 많은 한국 군수물자를 원한다는 것인데요. 당장 FA-50 경공격기 48대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톨렌트 실무협상단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 직접 방문해서 미그-29 대체 전력을 원한다면서 FA-50 경공격기에 대한 자문을 구했고 구매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M486과 경쟁을 하고 있지만 초음속 공격기인 FA-50과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이고, 필리핀의 내전이었던 마라위 전투에서 맹활약하고 실전 경험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FA-50이 거론된 겁니다. 폴란드는 구체적으로 36개월 이내에 해당 기종 모두가 납품되는지 여부도 문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흐름 때문인지 KAI의 주가도 날고 있는데 최근 안 좋은 시장에서 6개월간 100%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폴란드는 금주에 우크라이나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주목을 더욱 받게 된 모습인데요. 우크라이나가 LIG 천공 등을 탐냈는데 금주에 방문한 폴란드 방문단은 천공 2 수입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업계에서는 폴란드 방문단은 LIG에 방문했고 제품의 성능과 수입 여부에 대해 문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대공 요격 재개인 현금은 우크라이나가 콕 짚어 대놓고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무기체계인데, 이번 폴란드 방문단을 통해서 왜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원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드러난 셈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두 국가는 러시아의 요격 재개 시스템인 S-300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 S-300이 제 성능을 못 내면서 스팅어 등 서방 무기에 기대는 상황이 많아진 것입니다. S-300은 레이더나 요격 기술 등이 전전 세대 기술이 탑재되고 순항미사일도 요격 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진 모습입니다. 반면 한국의 천공이는 첨단 요격 시스템 팩을 탑재하며 기능을 대거 향상한 최신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이미 능력은 검증되어 UAE에서 4조 원대 천공1을 수출하기로 한 것도 더욱 그들 구미에 당겼을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요격 시스템인 패트리엇 미사일이 폴란드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것도 한 원인입니다. 미국은 현재 상황에 우크라이나에 배치하는 것도 타이트해서 더욱더 납기는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폴란드는 한시가 급한 상황에 이러한 지연은 곤란하며 빠르게 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는 곤란한 면이 있지만 폴란드에 직접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 폴란드는 나토국이라 당장 전쟁 날 확률도 낮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K9 자주포를 96대가량 구매하면서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는 확보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 과정 가운데 또한 한국이 납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는지도 확인한 상황입니다. 이국의 무기 공급에서 납기에 대한 실망은 폴란드 국방부를 낙담시켰고 대체제로 한국을 낙점한 것이죠. 이들이 계속 한국 정부 등에 몇 개월 내에 이 무기들을 납품이 가능한가 여러 차례 확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이 서두르는 것은 세계대전 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본 국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인접국인 우크라이나 사태에 그런 일이 순식간에 생겼고 푸틴의 광기는 어디까지 뻗칠 줄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한국은 뜻밖의 장소에서 전쟁 때문에 오히려 군수 물품 수출에 있어 매우 큰 기회를 잡은 셈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렇게 큰 기회가 왔다고 해서 한국도 무턱대고 밀어붙인다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가능한 최선의 물량을 파악하고 폴란드와 장기적인 공급 관계가 되도록 애를 쓰며 그들 역시 충분히 한국에 재정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에 2조 원 K9 자주포를 수출하면서도 한국수출입은행이 개입되어 돈을 빌려준 바 있는데 이번에는 더욱 규모가 큰 만큼 폴란드와 여러 방면에서 상호 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폴란드는 한국의 육군과 공군을 아울러 한국의 풀패키지 군사 물품 주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는 왜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한국 무기를 원했는지 그러한 해답으로 여겨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는 시간 안에 납기와 물량을 맞출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없다는 방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국은 이 기회로 자주국방을 강화하고 군수 물품 수출 5위권을 위한 노력을 가속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눈치가 빠르거나 혹은 자금이 풍부한 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움직임이 심상찮습니다. 관계자들은 눈치가 빠른 국가들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면을 재빠르게 포착한 것이며 자금이 풍부한 국가들은 오히려 여유가 있기에 한국을 마음껏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이러한 결과로 한국이 해당 분야의 1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소식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본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이라 과장이 아닌 객관적 정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일본에서 이례적으로 한국의 해당 분야 성장에 관해 언급하면서 1위라는 표현을 쓴 건 매우 드뭅니다. 현재 전문가들조차 이상 현상이라며 당황하고 있는데 과연 한국이 왜 1위에 오르게 되었으며 어떠한 나라들이 한국에 그야말로 몰표를 던지는 상황인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집트는 전 세계 많은 나라들보다 한국과 최근 다양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때요. 가장 눈에 띄는 최근 행보는 바로 3조 원가량의 한국의 원전을 계약했다고 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가-바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한 것입니다. 대규모 원전 사업 수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인 것입니다. 한수원은 2017년부터 사업 개발을 했고 지난 12월 단독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상황이 불투명해졌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과 이집트의 발주 관련 정보를 파악 분석해 수주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자들은 이 수주가 그냥 단순한 원전을 수주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집트에서 한국의 원전을 결정한 이유가 한국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이유라고 합니다. 우선 지역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수주를 아프리카에서 이뤄냈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는데요. 본래 아프리카는 유럽과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라는 것인데 과거 영국과 프랑스가 아프리카 대륙 거의 전체를 식민화하며 엄청난 손해를 끼치기도 했지만 언어나 문화는 물론이고 경제적인 관계가 남아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남미의 경우에는 스페인이 식민화한 결과로 아직도 스페인 기업이 다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원전 역시 프랑스를 비롯해 중국까지 경합이 치열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으며 실제 아프리카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이자 허브이기도 한 남아공은 프랑스 기술로 발전소를 건설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가 최초로 한국 원자력 발전소를 도입했다는 것은 아프리카에서도 인정받았다는 것으로 이제 아프리카의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 원전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번 사업에는 국내 원전건설 및 기자재 공급사들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대규모 원전 일감도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집트가 전통적인 유럽의 프랑스나 다른 국가들을 다 제쳐두고 한국을 선정한 것에 대한 의문인데,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은 한국의 원전 기술 자체가 이제 현지에서도 매우 높게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굳이 유럽이나 다른 기존 선진국들의 기술과 별반 다를 게 없고 일정 부분 앞서는 영역도 있고, 또한 한국의 원전은 가격 경쟁력이 있고 운용하는 데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집트 원자력 발전 당국에서는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독특하게 발표했는데요. 바로 그들은 한국은 공사 기간을 잘 지킨다라며 한국이 약속을 잘 지키는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관계자들은 이집트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이 한국이 시간에 대해 브랜드화되었다고 말하는데요. 이전에는 중국같이 가격이 싸거나 미국처럼 성능이 뛰어난 게 최고 가치로 평가받았다면, 이제는 한국과 같이 납기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는데, 전 세계 여러 방면에서 한국이 시간을 잘 지키고 성실하게 계약에 임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한국의 이러한 정확한 시간표에 관해 이야기한 것도 최근 폴란드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얼마 전 폴란드 국방부에서는 또 다른 내용의 발표를 하면서 한국 방산업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폴란드는 한국이 36개월 이내에 공급할 수 있는 물자를 모두 공개했고 만족하며 25조 원 이상 주문했는데, 이렇게 빅딜이 있으면 항상 반대 세력이 있기 마련으로 폴란드 국방부와 대통령이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전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K9을 692대나 주문했는데 이것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포병들을 어떻게 훈련할 것이며 도입해도 운용이 문제라고 강력히 제기한 것입니다. 항상 마리우스 부총리감 국방부 장관이 한국산 제품 말고 현재 대안이 있느냐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는데, 이에 대해서 폴란드 현지에서는 들여와도 훈련이나 운용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 것입니다. 특히 현지에서 금주 1차 8조 원의 수출 봉계약이 집행되면서 더욱 이러한 비판은 거세졌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FA50까지 사잡아 비판하면서 F16보다 성능이 떨어지는데 돈 낭비라고 깎아내리는 등 지속해서 한국 방산 수입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세력도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화가 난 마리우스 부총리는 즉각 한국의 병사들을 모두 보내겠다라고 말하며, 폴란드 장병들은 10월에 K2 전차 교육을 받으러 한국에 갈 것이라고 전격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면 폴란드에 K2가 들어올 때 이들은 훈련도 필요 없이 곧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움과 동시에 한국이 얼마나 이런 요청에 유연한 것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실제 미국의 많은 무기를 주문한 폴란드에서는 애초에 이런 요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주문하면 받을 때까지 그 어떤 과정에 대해 공개하지도 않으며 사전 사용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주문한 전차 입고 시점에 맞춰 훈련병들을 모두 한국에서 훈련할 수 있게 준비해주며, 폴란드의 전역에 누수가 가지 않도록 완벽에 가까운 스케줄 서비스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까지 시간을 잘 맞춰주자 폴란드는 또 다른 폭탄 선언을 했는데요. 바로 미국의 다연장 로켓의 하이마트 대신에 한국 천무를 주문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폴란드 국방부는 미국이 약속을 안 지킨다며 한국 천무를 주문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마리우스 국방부 장관은 폴란드 매체와 인터뷰에서 폴란드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에 대해 한국과 파트너십을 논의하고 있다라면서 이미 한국과 상당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하이마시는 미국에 이미 주문했지만 걸리며 언제 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미 폴란드에서는 패트리엇이나 다양한 무기를 미국에 주문했다가 거의 못 받거나 연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마시는 주문하지도 않은 우크라이나에 먼저 도착해서 폴란드 당국을 황당하게 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라 최우선으로 미국이 각종 무기를 투입하면서 운용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미 패트리엇이나 하이마시는 러시아 침공 수년 전에 주문했기 때문에 속이 터지는 것입니다. 국가의 안보에 있어서는 방산 무기들이 제때 도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인식한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천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기술이 반영되었고 일정 부분 성능이 더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 주문을 안 할 이유가 없으며 양국 간의 신뢰가 형성되는 것이 당연하죠. 이러한 맥락은 이집트도 마찬가지인데 그들도 국방의 대부분 기반은 미국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방사능 성능은 우수할지 모르나 납기도 잘 안 지키며 천문학적인 운용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가성비 뛰어나면서도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까지 포함한 한국을 선택 안 할 수 없죠. 이집트에서 10년이나 고심하면서 결국 한국의 K9 자주포를 2조 원가량을 계약 체결한 것도 그러한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 이집트 또한 UAE 등 이런 나라에서 생각보다 매우 큰 금액의 발주가 이어지자 이제 새로운 국가들이 줄줄이 한국에 관심을 표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앞서 원전의 경우에는 이제 체코와 폴란드의 원전 발주가 기다리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니 폴란드는 방산 분야에서 한국의 장점과 성향을 잘 파악해 수주 가능성이 큰 편이며 체코 역시 현지의 현대차나 각종 한국 공장으로 인해 이미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가 굳어져 있어 한국산 원전을 주문하는 데 있어 더욱더 긍정적인 신호가 들려오고 있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흐름을 전 세계 1위에 해당한다며 보도하는 국가가 있는데 이는 바로 이웃나라 일본에서 한국의 동향을 매우 신경 쓰며 언론 보도가 나간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신문 기사에서 한국 산업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의 방산이 전 세계 8위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의 방산 성장률이 최근 5년간 177%에 해당한다며 이는 압도적 1위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일본은 이렇다 할 방산의 성장이 거의 없는 가운데 이웃 나라에서 깜짝 놀랄 수지가 나왔다는 것이죠. 과거 U-25대 군수 물품을 공급해줬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 전 세계 최고 국방산업국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CNN은 사실상 한국이 방산 4위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며 놀라운 발전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이탈리아,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을 모두 제칠 실질적인 능력을 갖췄으며 미국이 군수 물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한국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미국에서는 한국이 성장하는 것을 매우 바람직하게 보고 있다고 전합니다. 어차피 미국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문이 밀렸는데 한국이 맡아줘 고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특히 무기의 경우에는 미국 동맹인 한국이 무기를 판매하고 성장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실제 인도의 경우 퀴즈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S-400 지대공 방어 재개를 골랐습니다. 인도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데 미국 무기는 비싸고 오래 걸리니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하지만 자칫 이러다 보면 중국과 러시아 방산 시장이 팽창할 수 있는데 이를 한국이 저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전 세계 방산 분야 1위의 성장을 보였다며 일본 언론이 부러워할 정도입니다. 묵묵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실력을 누적하고 있다가 이제 위기 상황이 오자 모든 분야에서 시너지를 이루며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은 믿을 만하다며 각종 산업 분야에서 발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